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구스입니다. 그럼 바로 돈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있어 세계 최고의 직업은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장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럽의 왕조이자 그림, 와인 등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다 부자들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연방준비위원회의 주인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은행의 설립 스토리의 주요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16년까지 올라갑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은행을 흡수합병했고 미국의 제2은행을 만드는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탄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발행하여 화폐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누가 법률을 만드는지에 대해선 관여치 않을 것이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지 20년이 채 안 될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과 미국의 화폐 발행권을 수중에 넣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중앙은행 민영화까지 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뜻이 바로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잭슨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들의 뜻이 잠시 보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77년이 지나서 1907년 모건과 로스차일드는 미국의 사설 중앙은행을 재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77년이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끈기가 정말 대단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건은 JP 모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건은 유럽의 로스차일드가를 방문하면서 경제공황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공황은 실제로 일어났고 1907년 공황을 맡게 된 의회는 국가화폐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했으나 임원은 전부 모건 일파였죠. 일부러 경제공황을 일으키고 국가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국가화폐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연방준비은행법은 우여곡절 끝에 1913년 의회 승인을 받고 통과. 이때부터 모건,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으로 구성된 프리메이슨 엘리트 그룹이 미국 경제를 손에 넣었습니다. 연준법에 미국 정부는 연준을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이죠. 이제 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RB 혹은 연방준비은행, 줄여서 연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민간은행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발행하는 은행이자 사실상의 세계금융의 지배자들입니다. 이쯤 되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궁금해지는데요. 미국의 GDP가 2경이 넘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약 5경 정도로 추정됩니다. 5경이 얼마나 큰 돈이냐? 2015년 기준 세계의 인구가 약 74억 명이라면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줘도 돈이 남는 정도입니다. 연준법이 통과된 1913년 이후로 로스차일드 가문은 연준을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해왔습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과 경제는 좋던 싫던 연준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세력에 의해서 100년 넘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과정 중에 긍정적 부정적 면들이 분명히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혁명의 도화선은 2008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미국발 금융위기. 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가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로 번졌었죠. 이들의 잘못을 미국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이라는 교수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이 줄도산하는데 금융산업만 구제 특혜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 비트코인에서 이분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 예전에 비트코인을 악마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생각을 바꿔서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됐기 때문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월가의 범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노했습니다. 매년 계속 많은 양의 달러를 찍어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달러 발행량이 보이실 겁니다. 연준은 그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들이 발행한 달러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2008년 금융위기로 그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새로운 돈을 사용하자는 대안, 즉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 혹은 단체가 인터넷 세상에 걸맞는 새로운 화폐에 대한 논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트코인은 인터넷 전용입니다. 둘째, 누군가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닌 2100만 개로 개수를 한정시켰습니다. 셋째, 복사 위조 및 이중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관리에 대한 신뢰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 힘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자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정보의 최소 단위인 비트와 동전이란 뜻의 코인을 합쳐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도화선으로 기존 신용화폐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리켜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안화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매해 혁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4천만 원이 넘게 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라는 건 곧 가치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겁니다. 1비트에 4천만 원이라는 건 그 가격에 가치가 있다는 게 표시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1비트에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혁명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화두를 던진 두 번째 혁명, 시스템 혁명입니다. 시스템 혁명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혁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에게 공유하기가 알찬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